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옛날부터 항상 비판적으로 얘기를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이게 왜 개발자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어떤 지식을 받아들일 때 자신이 걸어온 길이 좀 정답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일종의 망각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대는 한 번쯤은 갔다 와도 좋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군대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병역특례로 갔잖아요. 훈련소만 갔다 왔잖아요. 그 이왕이면 병역특례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아예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왜 굳이 군대를 가? 뭐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갔다 온 곳이 정답이라고 믿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부터 이거를 초두효과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먼저 받아들인 정보, 자기가 받아들인 정보 위주로 인생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객관적인 게 아니고 주관적이라는, 그 주관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주관적인 관점이 대표적인 예가 인공지능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자코리아 그냥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면서 사실 인공지능은 석박사만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이 현재 실시간으로 5,300건 정도 채용 공고가 올라왔는데, 사실 석사 박사 졸업을 적용하기 누르면 186건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학사 레벨까지만 돼도 기본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실력만 있다면, 당신이 인공지능 실력만 있다면 5039건 정도는 다 이렇게 그 결격 사유가 없는 거예요. 입사 지원 조건에.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팩트로 보여드려도 믿지 않습니다. 옛날에 인공지능을 생각하시는 거죠. 20년 전. 그 아저씨들 그 시대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저도 20년 전에 대학에 들어갔고, 그런 입장에서 시장이 바뀌었다는 거를, 취업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실시간으로 제가 취업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포지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바뀌는 거를 지속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거를 보면서 아직도 석사 박사만 인공지능을 한다, 연구원이면 그럴 수 있겠으나 사실 일반적인 그냥 이제는 진짜 시대가 바뀐 거죠. 이미 빅테크에서 그 유명한 API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딥시크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보면은 오픈소스가 돼서, 사실 이제는 인공지능을 이제 물론 디바이스 투자가 꽤 되겠지만 그래도 한 몇천만 원 정도 수준에서 최소 그 정도 투자를 하면 딥시크를 설치해서 진짜 돌릴 수도 있어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이제 그 기술을 주도하는 것도 주도하는 거지만 제품화 시켜서 제품에 녹여내는 개발자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이 수요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팩트 같은 거를 이렇게 다 올려드려도 정말 문제가 뭐냐면 악플이 그렇게 달립니다. 아니야, 나는 지금 인공지능은 무조건 석박사야 이러면서 되게 안 좋은 악플들이 되게 많이 달려서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20년 전 생각 또는 막 30년 전 생각, 이런 거에 너무 매몰돼서 이게 바라보면 굉장히 위험해요. 인생은 현실이거든요. 저는 학생들을 직접 취업을 시키는 입장에서 저 시장 분석이 제가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바뀌는 그 거의 2, 3년 주기로 제가 그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게 좀 달라지거든요. 학생들한테 얘기해 줄 때도. 그래서 팀노바 졸작들을 이렇게 예전 거부터 올라온 거 보시면은 조금씩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학에 관련해서도 이런 비슷한 관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1980년대는 대학 진학률이 70%예요. 제가 조사를 살짝 해봤는데 쿠키뉴스에서 대학 진학자는 1980년대 24만 2,559명으로 진학률 35.9%, 2018학년도에는 39만 4,000명 정도? 그래서 약 70% 정도로 현재 대학 진학자가 2배가량 증가했다. 2018년도에는요. 그러니까 35% 사람들이 대학을 진학할 때 대학의 메리트와 지금의 메리트는 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분별력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석사 박사를 가면 더 분별력이 생긴다 해서 많이 가기는 하는데, 문제는 그 석박사들도 많이 뽑아봤는데 학력만 보고 뽑았더니 아쉽더라. 이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경력자들 또는 실무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제가 10년 전부터 포트폴리오랑 실질적인 실력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정말 안타까우니까, 이게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국비 지원 같은 게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좀 많은 친구들에게 기회를 못 주는 상황이고, 그럼 제가 간접적으로 그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이런 영상으로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거, 이제 실무 위주로 생각을 해라. 그 외적인 조건은 실무가 된 다음에 뭐 학력이 좋으면 좋은 거고 이런 느낌이라서 일단은 코딩이 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많이 얘기를 해도 저런 학력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좀 한계가 있어요. 저는 경력이 진짜 많지만, 물론 이제 학력이 좋은 사람들만 채용하려는 회사도 있긴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래도 아예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고졸들이랑 학력 무관으로만 검색해도 2100건 정도는 인공지능에서 쓸 수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자바를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자바가 지금 패왕이거든요. 제일 많거든요, 개발자 중에. 그러면은 자바가 3700건인데, 그러니까 이 제일 많은 수요인, 사실 자바, 그러니까 기존에 가장 큰 수요였던 자바에서 거의 2000건 정도면은 거의 절반 이상이잖아요. 이 정도로 쓴다는 거는 엄청 많이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2000건이면 지금 인공지능이 미친 거예요, 현재. 그래서 사실은 그냥 실력만 있으면 그냥 뽑는 이런 시대가 많이 왔다. 그래서 제가 고졸들을 고연봉으로 보내는 걸 보면서 이미 많이 증명을 해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모르겠고 난 믿지 않아. 난 널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되면서 점점 이렇게 산으로 가는 거예요, 논리가. 근거 없는 논리가 산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너희는 조소기업 보내니까 너네는 문제다 그러셨어요. 그게 한 6, 7년 전 그러셨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제가 경력자로 네카라쿠베랑 또 가라 하니까 많이 갔어요. 네카라쿠베 다니는 친구 지금은 꽤 많거든요. 그 해외 다니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 많아지니까 그때는 그건 그분들이 뛰어나서 그런 거 아니냐, 원래 여기 올 때부터 천재 아니었냐, 막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난 진짜 할 말이 없어요. 그럼 다 천재만 받은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천재를 분별해서 사람을 받아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못하는 학생들, 저는 근데 코딩 테스트 같은 거 아예 안 한다니까요. 저는 그냥 다 받아요, 오면. 그런 거죠.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들면 거기도 논리가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프 팀장을 신뢰하고 싶지 않으니까 다 틀어지는 거죠. 문제는 이 80년대 때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뀐 거 저는 감안을 해서, 현 시대는 대학 진학률이 높기 때문에 대학으로 사람을 아예 완벽하게 끊어서 뽑지는 않다라는 거를 자코리아 통계라든지 이런 어떤 통계적인 거, 통계청에 나온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보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20년 전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그러니까 좀 주류잖아요. 20년 전에 대학에 들어갔던 사람들,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 그러니까 40대, 제가 이게 40대가 이제 됐으니까 40대 초중반에서 지금 이제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이, 40대 개발자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대학의 파괴력이 되게 좋고 막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는데, 뭐 시간이 지날수록 대학의 파괴력 같은 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인서울에 되게 좋은 학교 몇 곳을 제외하고는 막 그 대학 나온다고 해서 너 대학 때문에 무조건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뽑겠다, 너 실력 없어도 뽑겠다, 이렇게는 쉽지 않을 거예요. 서울대도 그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 이상은 해야 돼요, 코딩을 요즘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고착화된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우 되게 많은데, 지금 현재 굉장히 건강하다는 채소와 곡식들이 사실 렉틴이나 옥살산 같은 게 많이 들어서 현재 문제가 많이 되는 거 아세요? 이게 엄청나게 안 좋은 독소거든요. 뭐 예를 들면 옥살산 같은 경우는 신장 결석 이런 거 있죠. 그 몸에 결석 생기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어떤 것 중 하나예요. 그래서 뭐 시금치 같은 것도 몸에 좋다 그러는데 옥살산이 진짜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콩에 렉틴이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 렉틴은 엄청난 독소예요. 렉틴은 항체 독성, 신경 독성, 세포 독성을 갖고 있어 과다 면역 반응을 자극하거나 세포 자멸을 유도할 수 있다. 렉틴이 함유된 식품, 콩류, 옥수수, 곡물, 견과류, 멜론, 호박, 토마토, 씨앗류. 우리가 되게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음식들이잖아요. 그런데 렉틴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완전 채식 이런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옥살산이라는 것도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 옥살산 같은 경우도 뜨거운 표면이나 화염에 접촉하여 분해되어 포름산과 일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화학적 위험성이 있다. 라고 하는데, 옥살산의 위험성이 여기서는 많이 나오지 않는데, 실제로 뭐 이런 뭐 신장결석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되게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음식들에 옥살산이 들어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약간 좀 화학적인 느낌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이제 음식에 들어있는 옥살산에 대해서는 좀 찾아보면은 옥사산이 위험한 이유, 섭취를 피하는 사람은 라고 해서 심장경색, 미네랄 흡수 감소, 관절염과 관절통, 뭐 이런 되게 안 좋은 이슈들이 되게 많습니다. 옥사산은 좀 찾아보시면 논문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채소와 곡식, 식이섬유가 신장결석 이런 거에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 식이섬유와 이 옥살산,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에 옥살산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 되게 많아서 사실은 그 되게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건강 상식이. 그래서 우리가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들도 사실 최신 정보들을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되게 옛날 정보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도 옛날에 무조건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LDL과 HDL로 나누어서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외에 또 최신 논문을 보면 단순히 이게 HDL이 높거나 LDL만 높다고 해서 그게 꼭 나쁜 것만 아니다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콜레스테롤과 관련해서는 논쟁이 또 있습니다. 근데 IT 업계는 없겠어요? 이렇게 건강 관련해서 이렇게 바뀌는 게 많은데, 개발자, 그러니까 저는 실질적인 연봉으로 기업에서 채용하는 그런 연봉,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인간 사회에서 가장 치사하지만 가장 정확한 거는 그 사람들이 그 분야에 돈을 쓰냐 안 쓰냐의 문제거든요. 고졸들 누가 봐도 그러니까 학력주의자들이 되게 생각하는 되게 완벽한 개발자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나와서 개발자를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유명한 개발자들 중에 사실 서울대 개발자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실무는 또 그렇지도 않고, 그 코딩 능력과 사실 고등학교 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던 건 좀 다른 문제일 거고, 그리고 뭐 대학 와서 공부 안 하면은 미국 대학처럼 공부 안 하면은 졸업을 못 하고 이런 시스템은 차라리 나은데, 사실 우리는 대학 들어가는 게 힘들지 대학 졸업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 생각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되게 옛스러운 생각이, 현재 패치가 전혀 안 됐다는 거죠. 건강상식처럼 저 같은 경우는 결과를 얘기하잖아요. 고졸들 다 5천 이상으로 다 보내는 걸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실력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육자로서 뭐 학생들, 그러니까 뭐 너무 돈돈거리면은 교육에선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웃긴 거예요. 왜냐면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국에는 그런 어떤 고연봉으로 취업을 많이 시키는 게, 결국에는 저희같이 이제 또 이런 사교육을 하는 곳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막 여러분들이 돈이 되게 많다면, 여러분이 강남에 뭐 도곡동에 타워팰리스 살고 뭐 이렇게 돈 많고 이런 사람이면 여러분들 자식을 사교육을 안 시키겠습니까? 공교육만으로 아웃풋을 내겠어요? 이왕이면 이 친구가 막 천재라서 공교육만으로 정말 뭐 수능 막 1등하고 이럴 정도의 실력이 아니라면 저 같아도 사교육 시킵니다. 왜냐면은 사교육은요, 무조건 성적으로 보여야 돼요. 이게 공교육은 그 학교로 다닌다라는 의미, 졸업장 이런 게 있지만, 사교육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수능을 잘 보게끔 교육을 시켜요. 저희도 마찬가지야. 철저하게 고연봉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요. 근데 이게 좀 다른 게, 기업의 고연봉을 받게 하는 거는 기업은 돈을 주는 입장이고요, 대학은 돈을 받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대학은 어차피 좋은 학교는 오고 싶은 애들 널리고 널려서 대학은 자기 맘대로 막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을 그냥 지원을 많이 한다고 똑같은 게 아니고, 누군가를 채용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잘못 뽑으면 엄청나게 피해가 오기도 하고 내가 월급을 줘야 되는 사람이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비해서 기업은 좀 더,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약은 거죠. 그리고 좋게 말하면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굉장히 이기적인 관점으로, 회사의 관점으로 뽑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 잘못 뽑으면 내가 손해거든. 근데 문제는 그런 곳에서 연봉 5천 이상으로 고졸들을 뽑는다. 신입개발자를. 이게 학력 위주로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아까 인공지능은 무조건 석박사 이상만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현실은 5,300명 중에 180것 정도밖에 석박사를 원하지 않고 있다. 현재 수요는. 그렇게 실제로는 대학만 졸업해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99%다 라는 것이죠. 이런 거를 믿으려고 안 하세요. 통계로 보여주고 현재 팩트로 보여드려도 믿으려 하지 않죠. 저는 이런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사회성, INTP들 특징이긴 한데, 어떤 사회적으로 사람들한테 뭐 되게
연기를 잘한다든지 막 그런 건 잘 못해요. 저도 막 이렇게 막 슬픈 연기하고 막 사람들의 마음을 막 끄집어내는 그런 막 어떤 감성적인 뭐 무언가를 저도 잘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게 좀 잘 안 됩니다. 논리적 성향이라서 어떤 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믿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인가 싶어요. 먹고 살려고 대학 가는 게 대부분일 텐데 왜 다들 그걸 부정하고 대학을 미화하고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그게 대학에서 취업률이 떨어지면, 아니 대학에서 우리도 보면 이번에 뭐 4학년 졸업생 어떤 누나가 뭐 대우를 갔네 막 그렇게 학교에서 통계를 다 내서 공유해주고 그랬거든. 근데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이게 뭐 내가 20년 전에 학교를 다녔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게 바뀐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도 대학을 되게 미화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근데 문제는 대학이 취업에 전혀 연관이 없으면 아무도 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지식의 성집, 심지어 석박사도 먹고 살려고 가는 사람들 대부분인데, 예를 들면 제 친구 같은 경우도 박사 왜 갔어요? 교수 되려고. 교수 되려면 박사가 있으면 유리하니까. 그럼 내 친구도 석사 간 친구까지도, 서울대 석사 간 친구도 그 왜 석사까지 갔어? 지금 이렇게 하려면. 그랬더니 그래도 어느 분야든 유리하니까 가는 거죠. 그런 거예요. 대학에서 학력이란 거는 결국에는 먹고 사는데 굉장히 큰 지장을 주는 그런 어떤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막 눈 가리고 아웅하고 이런 게 너무 저는 답답하고, 그런 것들이 왜 일반적인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느꼈던 게, 지금 CJJ님이라는 분이 그냥 사다리 걷어차는 거죠. 저런 분들은 높은 어들을 설정해놓고 거기서 낙오되는 사람들이 나와야 이득을 보는 부류입니다 라는 말들이 되게 공감이 많이 됐던 게, 자기가 좀 더 높은 포지션에 있고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선행을 해서 개발을 꽤 잘하는 입장에서 그 대학 교육을 못 따라오는 걔네들이 문제다라고 하는데, 그런 친구들이 7, 80%가 넘는다면 교육이 문제잖아요. 사실은 뭐 정말 잘하는 상위 1%? 어렸을 때부터 10년 한 사람들? 저는 쉬웠어요. 저는 대학에서 코딩하는 거 별로 안 어려웠어요. 왜냐면 저는 거기 가기 전부터 게임스쿨 다녔었죠. 1년 정도, 거의 1년 가까이 장학생으로 게임스쿨 다녔지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코딩 오래 했죠. 그래서 대학에서 코딩하는 거 별로 안 어려웠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제가 만약에 저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였으면 왜 니들이 못해? 대학 교육은 아무 문제 없어. 교수님 훌륭하시고 너네들은 니네들이 나고자야. 존나 못하는 것들 뭐 이렇게 막 무시할 수 있겠으나,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일단 대학 교육에서 저는 진짜 어이없었던 거 진짜 많았어요. 뭐 예를 들면 처음에 뭐 리눅스에 익숙해져야 된다면서 이제 1학년 1학기인 친구한테 갑자기 콘솔에서 리눅스로 여기로 접근을 해가지고 거기서 아까 그 검은 화면 콘솔에서 VI로 코딩하래. 아씨, 이제 뭐 아니 아이디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애들한테, 이제 변수가 뭔지도 모르는 애들한테 구질하고 있어요, 교수가. 난 이런 거 보면 진짜 기가 찼거든. 근데 그 교수가 잘하는지도 모르겠어. 난 그 교수가 코딩하는 거 본 적도 없고, 교수가 와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현재 실무에서 너무 몰랐어요. 근데 반면에 한 2학년, 3학년 때부터는 실무 개발자분들이 와서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 게임공학 쪽은 진짜 실무하시는 분들 진짜 잘하시는 분들 많거든. 그래서 그때 만난 교수님들이 진짜 현실적인 교육을 다 해주셨고, 그리고 그때 배운 게 진짜 실무에서 도움 진짜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외부 강사분들, 그런 분들이 훨씬 훌륭했지, 뭐 정교수들 중에서 진짜 막 엄청 이 사람 개쩐다 하는 사람들은 딱 한 명 봤어요, 한 명. 근데 그분은 그냥 원래 회사를 다니다가 교수가 되신 분이야. 그냥 애초에 그냥 다 잘하시는 분인 거지. 그러니까 코딩이 되고 누가 가르치는 분들인데, 저는 솔직히 대학에서 봤을 때 저분은 코딩 잘 못하고 수학 위주로만 좀 하셨던 분이다 싶은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정말 필요한 거는 취업에 관련된 스킬들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대학에서 배우는 게 취업에서 안 쓰이지는 않으나, 그래도 좀 더 실무적으로 더 잘 알려줄 사람들이 더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대학에서 배우는 거를 그것과 무관하게 바라보는 거는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들, 지금 막 50대, 제가 친한 어떤 형이 그제 50한 3, 4세인데 그 형이 한 92학번이란 말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이랑 얘기하면 저런 얘기들을 왕왕합니다. 그 대학 진학률이 30%, 그 30%에서 40% 사이일 때, 이 시대 때
대학을 갔다 온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경제성장기였단 말이에요. 80년대가 엄청난 경제성장기여서 그때는 이력서만 넣으면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형이 그 회계학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지금 거의 막 똥통학교라고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되게 커트라인 되게 낮은 학교인데 그냥 이력서, 그러니까 뭐지, 그 대학 지원서만 넣으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학교를 나왔는데, 이 형이란 동기였던 그런 그 사람들이 지금 50대인데 다 지금 막 신한은행 막 이런 데서 한 자리 하고 계신다 그랬고, 신한은행 되게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그때 신한은행 생긴다고 해서 되게 많이 들어갔고, 다 금융 쪽에 다 있대요. 지금 50대 그런 계신 분들이 돈도 엄청 많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대학 나오면 확실히 분별성이 있었어. 그런데 그 80년대 90년대 그 쌍팔년도 시대에 그 시대의 그 상식을 갖고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학생들을 좌절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실시간으로 취업을 시키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얘기들도 학생들이 좀 걸러들어서 미래 설계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셔야 돼요. 결과가 내는 게 저희가 진짜 쉽게 결과가 내는 것 같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쉬우면은 사실 지금 유명한 학원들 학원장님들 보면 학력 엄청 좋고 뭐 되게 네카라쿠베 당토 출신이다 뭐다 말고 창업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분들이 교육시킨 친구들이 지금 팀노버만큼 결과가 많이 나오냐 이거죠. 이게 절대 쉽지가 않으니까 잘 안 나오는 거죠.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훨씬 잘나고 훨씬 좋은 스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왜 그걸 못 하실까요? 그게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